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버전을 사용을 해서 윤곽 가공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 윤곽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 종류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자, 윤곽 종류다. 가공 대상 도형에 대한 윤곽 가공 종류를 설정한다. 자, 2D 일반적인 윤곽 가공 형태로 대상 도형의 윤곽을 설정된 절삭 조건에 따라 가공한다. 선택된 가공 대상 도형이 3D 형상인 경우에는 이 옵션은 3D로 변경된다. 일단은 이 예제를 화면에 띄워놓긴 했는데요. 일반 2D다라고 하면 여기서 해볼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를 하고요. 솔리드에 솔리드 엣지 여기를 잡을까요? 밑에를 잡을까요? 밑에를 잡아서 밑에 잡는데, 자, 밑에 부분을 잡으려고 할 때는 이걸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면 지금 바깥에만 됐구나. 그럼 선택 취소하고 공통인 부분, 이게 아닌가? 이건가? 이게 끝단 공유, 여기는 캐비티. 이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상위 버전에서 생긴 기능인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밑부분을 작업할 때 예전에는 이 부분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부분 체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끝부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체인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쪽 안쪽에 이 끝단은 지금 이쪽 면하고 서로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끝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요. 공유하는 끝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공유하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끝단이죠. 열려 있는 끝단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열린 끝단. 자,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바깥쪽 열린 끝단이 되어 있고요. 얘는 그 공유 끝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유하는 거냐 아니면 열려 있는 거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얘를 체크하고 하면은 이제 공유가 되어져 있지 않은 바깥의 부분만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일단 얘는 상관없고, 얘를 선택하면 공유가 되어 있는 끝단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택된 체인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체인이 잡힌 거 볼 수가 있죠. 자, 공구는 6평으로 해볼까요? 6평. 평엔드밀인데 6자리로 하겠습니다. 6평으로 하는데, 이게 공구 번호가 1번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216번으로 불러지고 있네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안 하고요. 1번부터 카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설정에서 불러온 순서로 카운트 하겠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 조건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바꿨구나. 사용자 정의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하겠다. 자, 기본값으로 3000에 1000 정도를 기본값으로 주겠습니다. 다음 복귀 속도는 3000 정도 주고, Z 이전 속도도 그냥 10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작하게 설정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도 0번이 아니라 7777로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 조건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바꿨죠. 그 다음 여기 바꿨는데 항상 이 조건으로 하겠다,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수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윤곽 가공 체크하고 이 부분이 공유 끝단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을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공구는 지금 6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6평은 지우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목록에서 불러오기 6평 더블 클릭해서 그럼 1번으로 불러와지고 3000에 1000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2D로 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생성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 하고 빠져나오는 건데 지금 진입복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진입할 때 구간, 여기가 복귀할 때 구간인데 일단 진입복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진입복귀는 일단은 끄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끄고 끈 상태에서 바로 여기서 경로를 다시 보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윤곽 가공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경로 확인을 체크해 보면 자, 공구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쭉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서 복귀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윤곽 가공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면치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2D 형태로. 지금 여기에서 2D, 3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3D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그 도형이 Z값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2D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Z값이 이렇게 다른 거. 자, 이게 이제 Z축이라고 했을 때 Z축이 계속 바뀌잖아요. 대상 도형이. 얘는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2D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Z축이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3D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2D 형태로. 자, 그러면은 이제 윤곽에서 2D와 3D 이 차이를 설명드렸고, 자, 그럼 이제 2D 못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네요. 못따기. 자, 못따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못따기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 부위의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얘는 못따기가 좀 크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측정해서 거리로 자, 찍어보면 2D 거리가 지금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정도의 C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도 못따기, 물론 못따기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외곽 부분 있죠. 이 외곽 엣지 부분, 이 엣지 부분도 이제 가공하고 나면 날카롭기 때문에 못따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치가 되어 있는 부분 도 있고 이렇게 면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 얘를 먼저 해볼까요? 자, 얘를 이제 못따기 작업을 할 때 윤곽 가공에서 체크를 하고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는데 자, 얘도 바깥쪽에 그 캐비티면은 바깥쪽일까요? 일단 한 번씩 클릭해 보죠. 얘는 바깥쪽 끝단 공유, 얘는 공유가 안 된 거죠. 얘를 한번 찍고 찍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깥쪽에 열린 끝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했는데 시작 위치는 이제 얘를 클릭을 해서 뒤로 해서 원하는 형태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걸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끝단 부분을 대상 도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공구는 이제 그 목록 공구에서 보시면은 목록 공구보다 새 공구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따기 작업을 하려면은 공구가 챔퍼밀 또는 챔퍼밀하고 보랜드밀도 가능하긴 합니다. 보랜드밀. 일단은 경사진, 물론 드릴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드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공구에 그 경사진 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날부위, 여기도 날부위죠. 이 날부위가 측면 이렇게 경사진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공구들에 한해서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챔퍼밀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챔퍼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5로 주겠습니다. 5. 여기도 5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0.1 정도만 주겠습니다. 뾰족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 공구를 사용하겠다. 넥스트. 조건은 무시하고요. 마침하겠습니다. 자, 공구번호 이제 2번으로 되어 있고요. 절삭 조건 동일하게 3000에 1000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여기를 2D가 아니라 2D 못따기를 체크하니까, 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네요. 자, 여기에서 못따기의 너비가 1로 되어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얘처럼 이렇게 못따기를 주잖아요. 못따기를 주는데, 이 너비가 1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날카로운 부분을 살짝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0.2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구의 끝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만큼 지금 튀어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자, 일단은 이대로 주고 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계산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눌러 보니까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저기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해서 ES 버튼 눌러서 다시 경로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홈으로 해서 경로 측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이건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한번 클릭을 해 놓고, 자, 돌려보시면은, 왜 이렇게 많이 먹지? 이게 형상이 상당히 작은가 봐요. 아닌데? 이렇게나 많이 먹을까? 이 정도면 상당히 먹는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를 들어가서, 자, 의외로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서요. 조건값이, 1로 돼 있었네요. 이거 0.2로 바꾸겠습니다. 0.2로 바꾸고, 다시 재생성을 하면, 위로 올라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자, 옆으로 가는데 갈 때 절삭되는 부위, 자, 이 부위가 0.2 정도가 C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날끝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날끝 옵셋이 그 1 정도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면 보기를 해볼까요? 자, F1으로 부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너비 값이 0.2예요. 0.2.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 평평한 부분이 시작되려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게 1입니다. 1. 그래서 우리가 C를 준다 그러면 이 C 값을 0.2라고 하는 C 값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비라고 되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날끝 옵셋은 여기 이 벽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이 공구의 경사진 부분이 밖으로 나오느냐, 좀 밑으로 내려오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수정을 조금씩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은 경로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로에 들어가서 얘를 위로 좀 올리고,
자, 이걸 1로 했는데요. 이거를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확인해 볼까요? 위로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밑에 있었는데 이게 위로 0.5만큼 올라간 거예요. 공구 끝부분이.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까는 1은 1, 즉 여기에서 1이었었는데 얘가 0.5로 하니까 이 부분이 0.5만큼 줄어든 거죠. 날끝 옵셋.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0.5로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볼까요? 경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1이 됐었고 1인 상태에서 1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이 너비 값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끝부분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끝부분만. 너비는 그대로 C를 0.2로 한 상태에서 너비 값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조절하느냐. 예제를 조절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이 바닥 부분에 그 내려오는 공구의 끝부분이 바닥으로 내려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돼요. 그리고 또는 이 옆에 부분에 어떤 간섭이 발생할 요소가 있었을 때 이 공구가 옆으로 그 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옆으로 나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옆으로 나오는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간섭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회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섭을 회피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끝부분을 위아래 조절하고 옆부분을 조절해서 못따기 작업할 때 간섭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공구가 지금 작아서 간섭받을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하다 보면 간섭받을 일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단이 낮죠. 단이 낮으니까 얘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체인을 바꿔서 고정시킬까? 자, 체인을 추가할까요? 추가해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해서 이게 맞나? 맞죠? 그럼 뒤로 이동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경로가 생성이 됐죠. 자, 이 생성된 경로를 보면은 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날끝 옵셋을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얘가 좀 내려오겠죠. 내려오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간섭을 안 받고 여기 할 때 간섭을 체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보다는 밑에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체인을 추가를 눌러서 얘도 얘가 전체가 선택되려나? 한번 선택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바로 확인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네요. 생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충돌이 발생하죠. 이렇게 충돌된 부위를 좀 빼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충돌이 나려나? 여기서도 충돌 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충돌이 나지는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충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충돌 나지 않는 걸로 평면 보기를 해볼까요?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약간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충돌은 나지 않고 여기 약간 충돌 보면 이 부분에 0.2 정도의 C값으로 지금 작업을 하죠. 자, 작업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쭉 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충돌이 발생하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면 먹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부터 그냥 여기 끝나는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부터. 자, 현재 위치는 어차피 이 부분을 작업을 좀 최대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체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지우고 얘만 선택을 해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나갈 때 충돌이 나는지 이거는 이제 경로 체크로 해서 그래서 충분히 확인이 돼요.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기서는 이제 충돌이 안 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여기는 대상이 다르네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체인으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체인을 여기까지만 잡아야 되겠네. 자, 여기는 이제 0.15 못따기를 주지만 여기는 면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체인을 다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전체 다시 체인으로. 자, 이때는 부분 체인 기능을 써야 되겠네요. 자, 부분 체인으로 여기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끝단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체인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재생성을 하시면 이제 경로 확인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이 부분에서 충돌이 나는지 이렇게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도중에 그 이 지점에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는 공구가 이게 특정한 부분에서는 경로 확인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 홈에서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이 마우스를 쭉 가면 이 경로대로 공구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현재 공구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죠. 렌더링을 조금 진하게 해보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부터는 충돌이 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치를 이 끝부분까지 지금 면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부위에서 최대한 지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경로를 생성한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축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복귀에서는 아직 진입복귀를 안 배웠는데 진입복귀 내용을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진입복귀에서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요. 여기 축소 확대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진입복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갈 때, 이거는 들어갈 때, 이건 나올 때의 경로를, 여긴 경로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이 경로를 연장할 건지 축소할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확장이고요. 늘리는 거, 시작하는 위치를 늘리는 거는 확장, 시작하는 부위를 줄이는 것은 축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축소를 하려고 해요. 여기를 확장이 아니라 축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할래? 자, 그거는 여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S라고 클릭을 한 다음에 대충 한 여기서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으로 되어 있네요. 한 6 정도를 축소하겠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 끝날 때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확대를 했네요. 얘를 축소하겠다라고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너무 축소했나? 뭐 여하튼 이렇게, 원래 경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값이 6이에요. 6만큼을 축소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왜 축소했느냐? 여기에서 간섭 받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꼭 여기서 클릭하네요. 여기 측정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 얘는 충돌이 나지 않죠. 충돌이 나지 않고 작업이 여기까지 작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확인했는데 얘를 실제 이제 모의 가공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충돌이 났는지.
자, 공작물 설정에서 현재 보통 못따기 같은 경우는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면치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솔리드 영상을 소재 영상으로 해놓으면 좀 편해요. 그 전 단계를 안 해봐도 되니까. 그래서 얘를 모의 가공을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솔리드 영상이 소재 영상으로 불러지는 걸 볼 수 있죠. 공작물 끄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면치가 주어져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줄 수 없느냐, 면치를 최대한 난 좀 주고 싶다, 그죠? 이걸 아니면 뭐 손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최대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여기를 공구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날 끝을 빼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떨어뜨린 양이 날 끝 옵셋이라고 그랬죠. 날 끝 옵셋을 조절하면 뭐가 줄어든다? 얘가 옆으로 갈 수 있죠. 이대로 쭉 내려오면 공구가 이대로 쭉 내려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즉 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떨어지면 간격이 나오면, 여기가 나오면 좀 더 면치를 줄 수 있죠. 즉 날 끝 옵셋을 최대한 빼게 되면 이쪽 부분도 최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확인했으니까 날 끝 옵셋을 얼마까지 줄이느냐? 날 끝 옵셋을 뺄 때, 키울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값 이상으로 빼면 안 되겠죠. 즉 너비하고 날 끝 옵셋을 더한 값이 이 공구 날 부분의 값보다 커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수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부분은 축소하는 것은 일단은 놔두고요. 이 날 끝 옵셋으로만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못따기 값은 그대로 두고요. 이 날 끝 옵셋 값을 수정하는데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이 반경 값을 넘지 않게 일단 반경 값하고 동일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반경 값이 지금 얼마냐면 5파이짜리죠. 그러면은 2.5가 되겠네요. 그죠? 반경은 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5에서 0.1을 빼면 2.3이죠. 얘가 2.3을 주는 거예요. 2.3을 주고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누르면 자, 2.5를 줬는데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0.1 정도 빼서 2.2까지 주겠습니다. 해서 계산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최대한 생성을 뺀 거거든요. 0.1만큼은 이제 좀 충돌이 나겠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안 눌렀, 재생성을 눌러야 되겠죠? 재생성 눌러서 경로를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 딱 갖다 댔어요. 자, 평면 보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살짝 지금 간섭이 생기고 있어요. 다시 평면 보기를 해서 얘를 약간 반투명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도형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하다 보니까 여기 C값이 이렇게 해서 0.2라는 값이 있죠. 그 0.2만큼 이게 이제 충돌이 나고 있어요. 이만큼. 자, 그죠? 아까 0.1만큼을 이제 여분으로 좀 남겨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부분에서 충돌이 나지 않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오면 여기에서부터 한 이 정도는 약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소를 얼마만큼? 한 0.2니까 0.2, 한 0.4 정도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입복귀에서 한다는 얘기죠. 진입복귀에서 축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축소하겠다. 얼마만큼? 0.4만큼 축소하겠다 해서 재생성하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0.4를 했더니 그래도 다네요.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얘를 보면서 하죠. 위로 좀 올리고 ES 버튼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1로 해보겠습니다. 1로 하고 재생성 눌러보겠습니다. 1로 하면 그래도 안 되네. 이거를 30%를 주면 1.5구나. 30% 정도 주면은 언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측면, 최대한 면치 못따기를 최대로 주고 싶으면 날끝 옵셋을 최대한 하고 0.1 정도 빠진 상태에서 최대한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이 리딘 아웃을 30% 정도를 축소를 하시면은 챔퍼미로 작업을 했을 때 언추 맞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해보시면은 지금 이쪽 형상에서 간섭을 안 받고 있죠. 여기도 0.2로 C값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약간 진하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섭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자, 얘가 줄 수 있는 면치는 한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진입복귀 구간을 축소, 확대, 그리고 날끝 옵셋을 빼고 더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기존에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위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지우고 얘도 치우죠. 지우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지금 기존에 C값이 주어진 상태잖아요. 얘네들은 C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선택해서 너비값을 주면 되거든요. 자, 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얘를 할 때는 윤곽 가공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분 체인으로 해야 되겠네요. 부분 체인으로 여기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끝부분, 끝부분 여기죠. 여기까지만 선택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선택을 하고 확인하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다가 이 면치 값만큼, 못따기 값만큼을 넣어주면 돼요. 이거 못따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이거든요. 그 1이라는 값을 측면 여유에다 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여기를 선택을 했지만 여기에서 1만큼 옵셋한 여기를 선택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못따기가 없었을 때 면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상태의 엣지를 선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못따기 주려고 하는 값, 못따기 이게 1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못따기가. 그럼 1을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날끝 옵셋은 얼마를 할 거냐인데 날끝 옵셋은 잘못하면 간섭 받을 수도 있겠네. 일단은 1로 주고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진입복귀가 지금 켜져 있구나. 진입복귀는 끄겠습니다. 자, 끄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로가 내려가서 쭉 돌고 그냥 복귀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럴 때는 진입복귀에서 확장 기능을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간섭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원호가 아니라 확장만 뭐 한 1 정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시작하는 부위와 끝나는 부위가 약간 여유가 있겠죠. 원호가 체크가 되어 있었네요. 원호 형태는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얘가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옆으로 쭉 가는 거죠. 가고 여기에서 복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갈 때 간섭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뭐 간섭 받지는 않죠, 옆에. 그리고 여기도 여기 이 부분, 1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 띄었고,
그 다음에 1이면 2가 되니까 여기는 0.5가 남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날 끝 옵셋을 0.5를 하게 되면 여기가 1mm만큼 올라오겠죠. 옆으로 가겠죠. 자,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딱히 간섭받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이제 그 못따기 부분이 이제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못따기로 C2를 만드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 날카로운 부위를 제거하는 것은 한 0.2 정도 해서 면치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 영상이 있으면은 면치 작업하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 엣지 부분이 증분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증분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Z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체인을 잡아서 작업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해서 상단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날끝 옵셋만 계속 뺐는데요. 날끝 옵셋으로 빼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옆에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상단 옵셋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C값은 면치값이죠. 그리고 여기 돌출되는 양. 아까 같은 경우 0.5였으니까 얘가 0.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0.5만큼이 돌출된 형태로 작업한다. 즉 옆에 어떤 간섭 위에 부분, 아랫부분이 아니라 위에 부분 간섭을 이제 체크해야 될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알아서 끝단 부분은 알아서 조절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같은 결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값이 0.5라는 얘기죠. 0.5. 그 다음 여기는 일단은 이 수치로 준 건 아니고 이 너비 값하고 옆으로 나오는 위에 방향에서 옵셋되는 양, 이 값으로 이제 조건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전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상위 버전으로 오면서 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2D 못따기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뭐 하면 보겠지만 가공 경로에서 여기 이제 모델 영상 있으면 이 모델 못따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얘가 알아서 과저싹, 솔리드하고 충돌 이런 걸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편합니다. 일단 이 부분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D 윤곽 가공에서 2D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요. 질문을 올리실 때 간혹 그 질문을 하시는데, 그 도면 파일을 바로 그냥 저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따라하거나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그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자세한 설명, 어느 부분이 어떻게 했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그냥 오토캐드 파일, DWG 파일을 메일로 그냥 던져주면서 그 경로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오토캐드 파일을 가지고 3D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한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고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최대한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디까지는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어디다, 그 포인트만 딱 설명해 달라, 찍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오토캐드 파일을 던져주면 제가 그 도형을 다시 모델링까지 다 해서 경로를 생성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뭘 맡아서 그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경로를 생성해주면 당사자는 가공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여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